네, 3월 18일 월요일에 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이 7시 35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이슈 2개 갖고 왔습니다. 까주세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초반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부터 이렇게 열리게 되죠. 엔비디아 우리 국내 투자자들 지금 순매수 1등입니다. 애플을 지금 제친 지 꽤 됐죠. 테슬라 제친 지는 한참 됐습니다. 오늘부터 개최하는 GTC 2024 어떤 행사입니까? 네,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엔비디아의 GTC 2024가 개최가 되는데요. GTC란 이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의 줄임말로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GTC를 미국의 유명 록 페스티벌인 우드스톡에 빗대서 AI계의 우드스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 행사장에서 열리는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컨퍼런스는 마지막 대면 행사였던 5년 전에 비해 2배 늘어난 16,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야, 오랜만에 이제 대면 행사로 열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기업들부터 투자자들까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30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 규모 면에서도 전례 없는 수준이 될 전망인데요. 무려 900개 섹션이 계획돼 있고 또 250개 이상의 전시와 또 기술 세미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이 기업들 명단을 살펴보면 챗GPT의 개발사이자 이 AI 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는 오픈 AI사가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고 또 오픈 AI에 대거 투자하면서 AI 업계 선두주자로 올라선 마이크로소프트, 또 AI 클라우드 플랫폼 최고 강자인 아마존, 챗GPT의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AI 챗봇 제미나이를 보유한 알파벳, 오늘 S&P 500 지수에 편입되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또 메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라클, 델, 인텔 같은 이 엔비디아의 대표 파트너사들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벤트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계속 보고 계시지만 엔비디아 올 들어서만 3개월 지금 차트가 82%나 지금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올 들어서 거의 2배 주가가 계속 뛰었다는 거고요. 그 영향인지 지난주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습니다. 조금 숨고르기 했고요. 자, 이번 주에 열리는 GTC 행사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이게 지금 가장 큰 관심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관심을 받는 이유가 주가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지난주 금요일에 3% 넘게 하락하면서 이 900달러 선이 무너졌었습니다. 지난 5거래일 중에 무려 4일 동안 빠졌는데요. 고점 대비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월가에서는 이것이 좀 기술적 조정이라는 목소리랑 또 AI 업계 경쟁 과열에 따른 좀 주가 하락이다 이런 주장에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지난해 월가 애널리스트가 뽑은 최선호 주식 항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주가 급등에 따른 부담감 탓인지 20위권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번 GTC 2024를 손꼽아 기다려왔는데요. 왜냐하면 매 행사 때마다 엔비디아가 새로운 AI 칩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은 행사 첫날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보통 신제품 소개와 함께 엔비디아의 향후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조연설은 1만 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캘리포니아주 실내 경기장 SAP 센터에서 열립니다. 앞서 잠깐 언급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공개될 새 AI 칩은 시장의 B100으로 알려진 차세대 고급 AI 프로세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B100은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시스템의 차세대 핵심 부품으로 그동안 공개됐던 A100, H100 등의 성능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장 최신 제품이 2만 달러, 우리 돈 2,660만 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B100이 2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의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는 올해 말에 첫 인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난주 엔비디아 주가 급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투자자들이 이번 GTC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신제품 출시에 힘입어서 주가가 반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가 투자 전문사 피치제럴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기존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높여 잡았고 1,200달러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존 925달러에서 1,100달러로, 웨드부시는 850달러에서 1,0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가는 월가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가인 869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엔비디아가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인가 주식 네. 분할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주식 분할할 때 한 500달러, 600달러 요 정도의 분할을 했었는데 이렇게 네. 이제 지금 800달러, 900달러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주식 분할 추가로 이제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뭐 주가에는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지금은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엔비디아 글로벌 AI의 대장입니다. 그 네. AI 반도체 80, 90% 지금 석권하고 있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또 엔비디아의 뭐 주가 어떤 향방에 따른 국내 주식들의 향방일 텐데 국내 수혜주 어떤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증권가에서는 이번 GTC를 통해 지난주 잠시 주춤했던 AI 반도체 열풍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면서 국내 반도체 대장주에 주목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몇몇 수혜주들이 이미 큰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된 기업은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였죠, 지금까지는. 네, 맞습니다. 두 기업 모두 이번 GTC에 참석을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12단 적층 36GB HBM3를 공개하는 별도의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는 HBM3를 비롯한 다양한 HBM 신기술을 선보이면서 엔비디아와의 밸류체인 협업 관련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를 말합니다. 하나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2, 4분기 출하 예정인 5세대 HBM3가 경쟁사 대비 시장 점유율 우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디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이번 GTC 행사가 AI 반도체 업종 전반에 걸쳐서 상승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한미반도체 또 앞서 언급됐던 가온칩스 등을 또 수혜주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항상 월요일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증시와 관련된 일정 어떤 게 있는지를 항상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특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주요 일정부터 일단 소개해 주시죠. 네, 상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를 꼽으라면 이번 주로 꼽아도 될 만큼 그만큼 중요한 이벤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캘린더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GTC 2024가 오늘부터 개최가 되고요.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 또 하나의 대형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바로 GDC 2024인데요. GDC는 전 세계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로 오늘부터 22일까지 4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게임뿐 아니라 AI와 블록체인 기술까지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넥슨이 참석해서 이 대표적인 메이플 스토리의 NFT 게임 생태계를 다룬 넥스페이스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화요일에는 일본은행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금융정책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지난 2016년부터 7년간 이어오던 이 마이너스 금리를 끝낼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17년 만에 금리 인상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 채권으로 좀 돈을 옮기게 되면서 해외 국채,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으로 좀 이어지게 되고 이는 미국 채금리 상승을 초래해서 증시 전반에 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인데 미국 연준의 3월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최근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서 현재 3월뿐 아니라 5월, 6월까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데 FOMC 종료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기조를 내비칠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시장에서는 매출 53억 3천만 달러, 주당순 손실 0.2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분기와 전년 대비 모두 대폭 상회한 수준입니다. 최근 반도체 섹터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GTC 행사와 이 마이크로 실적이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같은 날 중국에선 3월 대출우대 금리를 발표하는데요.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달 지급준비율과 주택담보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5년물 대출우대 금리를 모두 인하하면서 증시 부양을 좀 꾀했는데 이번에도 추가 인하를 통해서 증시 부양의 뜻을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2월 주택 판매와 제조업, 서비스업 예비치 등 미국 주요 경제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인 나이키와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박 기자 얘기처럼 이번 주에 주요한 이제 중앙은행들 통화정책회의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FOMC 이번에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는 뭐 동결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거기서 나오는 3, 6, 9, 12월 1년에 4번 발표하는 경제 전망 앤드
점도표 요게 지금 나오는데 네. 그게 더 조금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몇 번 낮출지 기존에 3번이었는데 2번 정도로 낮출 가능성 이번에 나올 가능성 이거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준금리를 살짝 올리면서 YCC 순위율 곡선 정책 요거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일본은행이 사 모았던 주식 ETF 요거 신규 매입을 이제부터 안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여러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일정 줄줄이 지금 우리 박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올해 이번 주에 우리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굉장히 큰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이 미국의 3월 FOMC를 전후로 좀 변동성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연준의 매파적인 기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파월 의장이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내놓는다면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 미국 증시가 AI 열풍의 핵심인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된 가운데 GTC 행사를 이유로 반등이 나온다면 국내 기술주에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은행의 정책까지 살펴본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2,600에서 2,75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 특히 삼성전자 주총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는 조금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와 함께한 이슈 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